강사님께서 대사관 일반 현황 및 교육 그리고 코로나 관련 안내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김영관 영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사관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교민단체 지원, 교육 업무, 재외 선거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자료는 대사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여기 동포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 사항, 좀 저희가 보고 드리고 싶은 사항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요. 코로나19 관련돼서 좀 이게 변동된 사항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사관 관할 구역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면적의 약 3.3배 정도 이제 되고요. 그리고 이동거리는 페닌슐라하고 동말레이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코타키나발루까지는 항공으로 약 2시간. 말레이시아 방문한 우리 국민 수, 요 말레이시아 관광청 통계입니다. 2016년도에는 약 44만 4천 명의 우리 국민께서 말레이시아에 방문을 하셨고요. 2019년도에는 약 67만 3천여 분 우리 국민께서 말레이시아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16년 대비해서 3년 만에 약 23만 명 정도가 이제 말레이시아를 더 많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주당 직항기 운항 현황은 코로나19 상황이 2020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주당 보니까 비성수기에는 약 100회, 그다음에 성수기에는 115회 정도 직항 항공기가 운항이 약 2시간 40분, 후칭은 1시간 50분, 그다음에 여기 페닌슐라에서 조호, 천안은 자동차로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 동포 현황을 보시면은 2015년도에 약 12,690명으로 통계가 잡혔고요. 2019년도에는 약 8천여 분께서 이렇게 늘으셔서 2861명으로 이렇게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요 제외 동포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 경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말 기준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말 작년 기준은 이제 올해 다시 조사를 해서 이제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외 국민, 그러니까 동포분, 여기에 거주하시는 동포분 현황도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 수도 되게 비약적으로 많이 증가를 한 부분이어서 이거와 같이 우리 국민 관련 사건 사고 발생 건수도 지금 2016년도에는 약 256건 정도였고요. 2019년도에는 약 388건으로 이것도 3년 만에 130여 건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사민원 관련돼서는 영사민원 이제 대사관 민원실 방문하시면 그 여권부터 이제 공증, 그 다음에 기타 민원, 그리고 여기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한국에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제 비자 접수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지금 2017년도에는 이런 서비스 현황이 약 15,000건 정도였는데요. 2019년도에는 약 21,000건, 이것도 한 6,000건, 2년 만에 한 6,000건 정도 이렇게 건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 동포사회 설문조사에도 나왔듯이 취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을 위해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행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관련된 부수적으로 영사민원 서비스 현황, 그 다음에 사건 서고 현황
이런 것도 같이 비례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업무 중에서 좀 보고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재외 교육기관 지원 관련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국국제학교이고요. 지금 현재 아까 이태수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대한민국 교육부, 대사관, 한인회가 함께 이렇게 세웠고 말레이시아 교육부가 인가한 현재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정규 학교입니다. 따라서 지금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과정이 이렇게 개설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재학생 현황은 약 40명 정도 학생이 이렇게 재학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글 학교고요. 이제 보통 토요 한글 학교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마다 한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고요. 이것은 이제 재외동부 재단에서 같이 지원하고 후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K에게는 말레이시아 한국인 학교가 지금 한국국제학교 건물을 임차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어 교육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세렘반, 그 다음에 조호바르에는 2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칭, 코타키나발루에도 2군데, 그 다음에 페나에서 총 8개 교가 약 632명의 학생들이 한글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교육원은 작년에 여기 주재국 말레이시아 외교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서 올해 1월달에 지금 교육원장이 지금 발령을 받아 부임을 했고요. 현재는 여기 메나라 학생 건물에 건물을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리모델링 작업이 끝나면은 5월이나 6월 정도에 정식으로 개원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기 주요 역할은 한국어 보급 확대하고 이제 유학생 지원, 네트워크 관리 이런 역할을 이제 한국교육원에서 좀 강화해서 맡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외동포 사회하고 모국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 학사과정, 그 다음에 석박사 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재외동포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죠. 지원 내용은 생활비 월 90만 원하고 입국하고 귀국 항공료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선택하는 학교에 따라서 등록금도 지원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은 이제 학사과정은 학사과정 이전까지, 석박사 과정은 석박사 과정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그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대부분 이제 여기 자녀분들 12년, 13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중고생, 대학생 모국 연수를 이것도 매년 실시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해외 칠 중인 재외동포 학생에 대해서 약 6박 7일 또는 7박 8일 동안 한국에 대한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지원 내용은 왕복 항공료 50%, 그 다음에 식사, 숙소 제공, 의료보험 가입 등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재외동포 국내 교육과정 수학생 모집 관련 사업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차세대 재외동포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이것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수학 준비 과정, 그다음에 한국 이해 과정 이렇게 원격으로 하는 과정도 있고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도 시행을 합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시행 기관은 UK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4월 달에 한 번 실시를 했고 올해 7월 달에
또 한 번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 9일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3월 9일 날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고, 여기 말레이시아에서는 재외 선거 기간이 전정적으로 내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6일 동안 재외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재외 선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국외 비제자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예전에 했던 재외국민 등록을 하셨다거나 이런 분들도 선거 때마다 국외 비제자 신고를 이 기간 안에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신고 기간 안에 국외 비제자 신고를 하신 분만이 재외선거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타키나발루 군단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당말 기준으로 했을 때 당말 우리 국민 중 약 59%가 이제 코타키나발루를 방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대사관 서비스 중에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특히 여권 서비스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위임장 서비스, 그 다음에 인감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비스. 이게 대사관에 직접 오셔가지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코타키나발루에서는 비행기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타키나발루 같은 경우에는 페닌슐라하고 이민법이 좀 다릅니다. 별도의 이민국 체계가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권을 코타키나발루에서 분실하신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코타키나발루 분단 조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 설립 추진도 이제 작년에는 한국교육원이 이제 설립 허가가 돼서 올해 계속 예정이고요. 지금 한류 등 말레이시아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한말 문화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한국문화원 설립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말레이시아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입니다.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이 언론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현재 말레이시아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3단계 때 이렇게 접종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보된 백신은 약 6,670만 명 정도가 접종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하였고, 추가 물량을 계속 확보 중이라 발표를 했고요. 현재 화이자하고 시노백 백신은 이미 접종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도입은 됐는데 아직 허가 승인이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예정으로는 5월부터 아마 접종이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칸시노하고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종 시기가 아직 미정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휴대폰에 깔려 있는 마이 소자타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정보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청만 하시면 이제 등록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웹사이트에 가면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콜센터 통해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 소자타라 어플리케이션의 등록 접수 시에는 이 백신 접종 증명서도 모바일 앱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다만 현재 정확한 백신 여권이나 접종 증명서에 대한 혜택 등에 관련돼서는 아직 주재국에서 이제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크게 올해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특히 2분기 때는 65세 이상, 그리고 의료기관 재가용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국민들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된 상황이고요. 4월 24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접종 수는 약 237만 건, 그리고 접종 완료 건수는 약 10만 5천 건이 접종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백신 확보 현황은 약 1억 9,200만 회분, 총 9,900만 분에 대한 백신이 지금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기도입된 게 이제 387만 건, 그다음에 도입 예정이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도입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백신 특성을 좀 보시면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접종 횟수가 1회입니다. 그리고 접종 간격은 4주에서 12주 나뉘어가지고 2번 맞으시는데 권고는 약 8주에서 12주가 권고 기간입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접종 횟수는 2회, 다만 접종 간격은 21일이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접종 횟수는 2회, 접종 간격은 28일입니다. 그리고 얀센은 접종 횟수가 1회, 1회 접종이면 충분한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질병관리청에서 접종 대상자별로 접종 가능한 시기를 안내를 하고 있고요. 요 접종 가능한 대상자로 분류가 되면은 인터넷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하거나 콜센터 통해서 전화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4월 달에 접종 안내된 요 분들을 보니까 돌봄종사자, 그 다음에 항공승무원, 사회필수인력,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 이렇게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75세 이상 국민의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주소지관할 주민센터 담당자가 접종 의사를 조사해서 일반적으로 명단을 지금 등록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도 이제 우리 국민과 같은 기준 일정에 따라서 무상으로 접종 기회이고요. 다만 65세 미만 일반 성인 대상 접종과 대한 정확한 시기, 절차 등은 이제 정확한 시기가 아직 안 나와서 향후에 결정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또 변경된 사항이 이제 여기 계시다가 한국에 입국을 하시게 되면은 자가격리 2주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격리면제소 발급을 통해 격리가 면제됩니다. 첫 번째는 인도적 목적이고요.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정비소, 장례식 참석의 목적으로만 최대 7일간 격리 면제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7일 이후에는 나머지 7일간은 별도로 자가 격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례식 목적 이외의 사용은 불가하고 국제기 활동 시에는 격리 면제소 효력이 중단됩니다. 이 말씀은 장례식 참석을 위해서만 격리 면제소가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임원급 기업인은 내외국인은 불문하고 이런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때에 한국에서 초청하는 기업 기관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격리면제소를 신청, 승인되는 경우에는 이제 격리면제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도 있고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이제 검사를 받고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미제출 시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에 14일 자부담으로 시설 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 또는 기준 미달 PCR 음성 확인서 제출자 중에서 한국 도착해서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으로 확인이 된 분들은 앞으로 5월 10일부터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자가격리 면제되는 인도적 목적으로 한국 방문하는 분들은 이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면제가 이렇게 되고요. 이 PCR 음성 확인서에는 이러한 필수 사항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효한 음성 확인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발급 언어는 중문 또는 영문인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현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고 별도 주재부 공증사무소, 그다음 외교 대사관 공증까지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병원서 발급 시 반드시
영문으로 이제 발급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대사관 민원실 방문 약제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이 특정한 시간에 붐비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방문하시는 분들을 좀 분배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영사민원 24 포털 여기에 접속하셔서 재외공간 방문 예약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희망하는 시간대를 예약하실 수 있고요. 출력하셔서 방문하셔도 되고 출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약 번호만 말씀하시면은 대사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것 외에 대사관 연락 방법은 첫 번째는 대사관 이메일이 있고요. 만약에 좀 2, 3일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 질의사항이나 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이메일을 통한 문의에 대한 업무 분담이 됩니다. 따라서 한 3일이나 4일 정도 이내에는 답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또 대사관에 궁금한 사항을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사민원 24도 있고요. 그리고 대사관 긴급전화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저희가 이 전화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업무 시간 외에 사건 사고 발생 시에 이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24시간 동안 대응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사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통역 서비스입니다. 이 번호로 연락을 하시면은 이제 영사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고요. 여기서 영어 관련된 그 무료 통역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무료로 영어 통역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홈페이지에 특히 공지사항란에 그 이제 교민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그때그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통합 검색이라고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있는 그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하신 서비스, 뭐 여권이면 여권, 공지면 공지, 이거를 입력하신 후에 클릭하면은 요 해당 서비스 명칭이 포함된 제목이 있는 안내문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전부 다 이제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 통해서 한번 우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따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를 주시면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